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손 덜덜 떨리면서 바로 영어 공부 시작할 겁니다. 영어의 특성을 알면 겨울방학 때 누가 말려도 영어 공부해야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영어의 특성을 몰라서 뭐 시험 기간 때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람 하나 살리는 영상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학생분이라면 친구한테, 학부모님이시라면 친하게 지내시는 학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자, 일단 제가 1년 전쯤에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육방학 때 왜 영어 공부를 해놔야 되는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았나 봐요. 조회수가 낮습니다. 이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똑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이번에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사람이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공감 가시면 이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영어라는 게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기본기를 딱 잡아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하루에 몇 지문씩 독해 지문만 조금씩 풀어도 실력이 늘거나 유지가 되는데, 기본기가 안 잡힌 상태로 하면요 아무리 뭘 얹어도 쌓이지가 않아요. 배워도 다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이때 말하는 기본기라는 게 구문을 말하는 거예요. 구문학습이에요. 그리고 그 구문학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천일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만약에 겨울방학 때 딱히 영어 실력 못 잡아놓고 계약했다고 칠게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칩니다. 당연히 못 보겠죠. 아마 풀지도 않고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리 몰라도 풀어보려고 하세요. 이게 심각성을 깨닫고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차원에서라도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학교에서 내신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일과 진도를 나가는데 수업을 못 알아들어요. 물론 본문 줄거리 그건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 영어적인 내용을 흡수를 못 합니다. 이제 새 학기니까 한번 잘해볼 거야 해도 아마 용어부터 못 알아들을걸요? 명사절? 관계대명사절? 투부정사? 이게 뭐지? 에이, 그 정도는 아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아시나요? 해석하는 거에 적용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 게 아니면 똑바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걸 잘 모르면요,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내용이랑 강조해 주신 내용 이런 것들을 집에 돌아와서 다시 봐도 못 알아봐요. 별표 칠하에서 친 건데 이게 왜 별표지? 이럴 거예요. 자, 그래도 일과 수업 열심히 듣고 뭐 단어 외우고 하면 이제는 일과 본문을 대충 쓱 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 갈 겁니다. 그래도 배우니까 좀 되네, 늘었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이가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해석 안 될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반드시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난생 처음 보는 문장, 난생 처음 보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요. 이게 되면 모든 게 수월해집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안 돼요. 이 능력 없이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거는 비극입니다. 아무튼 이거도 어찌저찌 수업 듣고 단어 외워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알게 된 건 아니지만 익숙해졌다고 칠게요. 오랜만에 일과를 봤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다 까먹었어요. 슬슬 초조해지겠죠. 그래서 이때 대부분 비슷한 전략을 취합니다. 본문을 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영어 실력이 있으면요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지고요, 맘먹고 외우면 엄청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 까먹더라도 내용을 아니까 약간 영작을 통해서 되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고대 상형 문자 외우는 거예요. 비효율의 끝판왕이죠. 물론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학원에서 시키고 독학이라도 딱히 외우는 거 말고는 뭘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다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딴 과목은 어쩌려고요? 또 어떻게 외웠다고 칠게요? 그런데 시험지 받아봤는데 선택지 영어로 돼 있어서 그거 해석 못하면 어쩔 건데요? 시험지 지문에 단어랑 문장이 바뀌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은 영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점점 영어 공부가 수월해져야 돼요. 이게 범위가 똑같더라도 내 실력이 올라가면 공부할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암기한 거는, 이게 영어 공부라는 명목하에 영어 공부를 하셨겠지만 사실상 영어 공부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기말고사 때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점수는 안 나오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뺏기고 악순환도 이런 악순환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의 분량과 난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영어 실력이 없으면 그냥 영어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시험 기간 때 아무리 시험 범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 쌓는 거를 평소에 계약을 한 다음에 하는 건 좀 힘듭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계약을 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실력이 쌓이는 공부가 돼요. 그런데 아예 기본기를 쌓는 그런 과정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끊이지 않는 굉장히 연속성이 요구되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겨울방학이 아니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실력 쌓으라는 거예요. 다음 겨울방학에도 기회가 오긴 오겠죠. 그런데 원래 이만큼만 하면 됐던 거를 그때 가서는 이만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다 아니까 겨울방학에 영어 공부에 투자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제발 그 악순환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문장, 난생 처음 보는 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만드세요. 영어 공부는요, 반드시 그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교과서를 미리 보는 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물론 할 거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보는 건 좋죠. 그런데 교과서를 미리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미리 보는 걸 거예요. 미리 보면 봤던 거니까 더 유리할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불리한 전략입니다. 영어 시험을 잘 본 이유가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 되면 안 돼요. 시험 범위를 공부하지 않고서도 잘 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쐐기를 박는 용도로 범위를 공부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내신 영어, 수능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참고하셔서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